로스 울브리 히트 2021년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 울브리 히트입니다. 오늘 저는 연방교도소 최고 보안 시설에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말을 하겠지만 끝나면 전화를 끊고 다시 제 감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비트코인의 초기 시절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은 저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평등한 장을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제게 정말로 와닿았을 때 저는 너무 흥분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통해 정말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암호화폐와 토큰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통합된 개념처럼 느껴졌습니다. 포크든 새로운 블록체인이든 모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말할 때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매우 조급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기반한 원칙들, 불변성,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탈중앙화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거창한 꿈을 꾸었고 놀라운 것은 그 꿈들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참을성을 가지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감옥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조급했으며 제 첫 아이디어를 서둘러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는 제가 26살 때 만든 웹사이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실크로드는 토르와 비트코인을 사용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익명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결제를 익명으로 만들고 사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왜 기다려야 하지? 왜 그것에 대해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야 하지? 바로 행동에 옮기자고요. 그것은 충동적이었고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26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성공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물 거래에 사용되었고 지금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가석방 없는 2번의 종신형과 추가로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비폭력적인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십 년을 이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젠가 이 세기가 지나 제가 나갈 때가 오면 저는 시체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전에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제가 실크로드를 만들었던 것이 비트코인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실크로드가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크로드를 만든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걱정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됐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약물 남용과 중독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공평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하려 했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옥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제가 감옥 안의 감옥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독방, 격리실, 상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구멍입니다. 구멍은 감옥 안의 감옥입니다. 저는 한번 4달 동안 그 구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지만 말해보겠습니다. 구멍은 사람을 만들 수도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것은 저를 부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정신이 통제를 벗어나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꼈고 그 감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벽을 치고 무거운 금속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과 저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를 구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감방에서 무엇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공기가 탁하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공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물은 저를 병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문에 난 구멍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제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를 감옥에 보낸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분노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정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제가 구멍에 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공원에 있었고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석금으로 나온 건가?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갈까? 라고요. 그리고 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다시 구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한꺼번에 제게 닥쳐온 것 같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최고 보안시설, 몇 달간 구멍에서 지냈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판결을 받은 이후 제 어머니는 제 사건에 대해 유럽에서 연설을 하며 인식을 높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일찍 귀국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교도소에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제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엄마 얘기 들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라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로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아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직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곧 저에게 말할 거라는 것을요. 제 여동생이 제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어." 저는 안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니구나.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병원이라니, 그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야. 사실 우리 엄마는 아침 식탁에서 심장이 멈추며 죽으셨습니다. 제 삼촌이 심폐소생술로 그녀를 살렸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뇌 손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체포 이후 2년 동안 엄마는 매일 매순간 저를 위해 애쓰며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스트레스 유발 심근병증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것을 상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그녀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끼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위험을 감수할 때 가족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 매일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투옥이 그녀에게 끼친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약혼녀, 아버지, 여동생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 갇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가져오는 참혹한 피해를 넘어섭니다.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둬 죽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 즉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악마라고 믿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여겨지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체포된 이후 또 다른 죄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잡지를 들고 있었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스, 내 이야기가 실린 기사가 있어." 저는 잡지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초상화였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썩은 듯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저는 구부정한 자세로 마치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밀쳐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신체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발톱이 저를 찢고 있는 것처럼요. 그 젊은 죄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읽어보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누군가가 너에 대해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네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나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 전국 뉴스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신문에 그렇게 했어.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짓을 해." 제가 그것을 읽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그는 그 기사를 잡지에서 찢어내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읽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를 그런 괴물처럼 보지 않아. 그들이 만들어낸 캐리커처는 폭력적인 마약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 갇히도록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조심스럽게 꾸몄습니다. 그 거짓말은 여러분을 제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훔쳤습니다. 그중 2명은 훔친 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제가 사형을 받을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제 정맥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제 심장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한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한 사람이 제 턱 아래의 부드러운 부분에 주사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제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었고 저는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사기의 끝이 제 피부에 닿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깨어났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그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강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당국을 더 화나게 할 뿐이다. 법정에서 남아있는 작은 기회마저 망칠 것이다. 라고요. 제 의도는 누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 구멍에 다시 갇히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듣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8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짓말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제 가족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저는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무심코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여러분은 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프게 하고 제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자유, 프라이버시, 평등 같은 가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에 실크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크로드를 만들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감옥에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며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우리 모두 괴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로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받아들여진 곳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뒤따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쪽의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법, 통제, 절망과 어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비트코인, 자유, 평등,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가려지고 잊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저는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어둠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경 쓰길 원합니다. 비트코인의 자유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극명한 대조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의 상실과 인간성 말살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깨어날 것인지요. 비트코인은 강합니다. 비트코인은 강력합니다. 우리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놀라운 혁신을 보았습니다. 영감을 주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룬 성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제도도 변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하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트코인의 빛을 가장 어두운 곳으로 비추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 친구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종신형을 극복했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되찾는 것을 보는 것, 그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아플 정도입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장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의 기억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